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 따뜻한 태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행복한 아기 학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임신 중에 계신 분들은 태교 잘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태교 어떻게 하셨나요? 하면 아쉬움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신 분들에게 언제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했더니 태교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태교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초의 선물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태교 잘하시는 엄마들은 태어나서 훨씬 더 아이와 관계도 좋고 그리고 아이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수월하게 양육할 수 있는데요. 태교를 잘하는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태어나서 훨씬 더 육아를 할 때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힘들어도 아이가 임신 중에 있는 그 10달 동안, 자궁에서 10달 동안 정성을 다해서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큰 투자고 그리고 굉장히 어머니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음악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음악을 들으면 훨씬 더 임신기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지치고 힘든 시간을 위로받고 그리고 아기에게도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C에서 여러분 여자들을 대상으로 10대에서 20대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대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공부 좀 할 걸, 그리고 공부 좀 할 걸, 그리고 30대에도 공부 좀 할 걸, 40대에도 여러분 공부 좀 할 걸, 50대에는 애들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쓸 걸, 그리고 60대에는 배우고 싶었는데 70대에도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 후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만큼 세상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쯤 많이 행복하고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와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조금 더 공부했더라면 지금쯤 여러분이 아이와 함께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남자도 공부 좀 할 걸. 그리고 공부 좀 할 걸. 그리고 공부 좀 할 걸. 남자도 10대부터 40대, 그리고 50대, 그리고 60대, 70대에도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 상담을 하는데요. 어르신들 가장 후회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더 공부 좀 할 걸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으세요? 하면 공부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시간을 살아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기 엄마로서 태교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이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공부하면 훨씬 임신기간을 좀 더 쾌적하게 잘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임신기간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시나요? 행복하고 따뜻한 임신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공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마당부터 여섯째 마당까지 여러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첫째 마당은 축복의 열매입니다. 부모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되고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가고 공부하고 그게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태교란 뭘까요? 태교는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게 태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엄마들이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실은 아기에게 이게 나쁜 영향이 될까? 아니면 좋은 영향이 될까? 고민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항상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임신 중에 있어. 내가 가능하면 좋은 것을 보고 내가 가능하면 좋은 것을 먹고 가능하면 내가 좋은 말을 할 거야. 이런 게 태교의 첫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왜 태교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태중에서 아이들이 기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의 기질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데 아이들이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삶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고 그 아이 삶이 조금 더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기질을 조금 더 따뜻하고 그리고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아이들이 느긋한 그런 기질로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태중에서 10개월 만들어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에 부모의 역할 그리고 환경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열매 시간에서 하려고 합니다. 태교신기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하늘에 근본하고 기질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기질은 만들어지는 것 중 태중 안팎 환경 그리고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천품은 선천적이고 기질은 후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교에서 놀라운 것은 부모의 행동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무는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무는지 어느 날 엄마가 깜짝 놀랐는데 강아지를 물어뜯어서 강아지 피가 입에 잔뜩 물고 강아지 털이 입에 잔뜩 물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물어서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무는지 많은 검사를 했는데 도무지 검사에서는 아이가 무는 이유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태중에서 어떤 환경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이 임산부가 사업하는 남편이 사업적인 시비로 그 동업자와 싸움을 하는 그때 화가 나서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그 동업자분을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문득 자기가 물었던 그 동업자의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임신 중에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줄은 본인도 몰랐고 그리고 아이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게 된다는 것도 본인도 몰랐던 거죠. 그 또 놀라운 것은 엄마가 임신 중에 항상 항아리에다 이렇게 어느 한 곳에 항아리에다가 돈을 항상 이렇게 넣어놨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그 항아리에다가 돈을 그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본인이 항상 소파에 쪼그려 그렇게 누워서 있었는데 임신 중에서 그런 생활을 태어난 아기가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놀랍게 아이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유명한 사람 아이젠하워 장군 이런 모습을 이렇게 벽걸이로 액자를 해서 걸어놨다 그래요. 그런데 임신을 해서 형수가 임신을 해서 이런 거를 선물로 줬는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자기 조카가 아이젠하워 장군이랑 너무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때 벽걸이에 걸어있던 그 액자를 임산부가 항상 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술상무 알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술을 항상 잘 마시는 술상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내가. 그런데 아이가 총명하지 못하다는 거,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아이가 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항상 아내가 임신하는 그 기간 동안 맨날 술을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성관계를 하고 그랬다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후회를 뒤늦게 했다 그래요. 이렇게 임신 중에 많은 사건들 임산부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일어났던 많은 감정들이 태아에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 후의 삶까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하면 임신 중에 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 조금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임신 중에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 몸가짐은 태아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의미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자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쩌면 임신하는 엄마는 많은 것을 아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아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아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 그런 첫걸음이 태교의 그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신 중에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임신 중에 결정지어지는 모든 것들이 태어나서 아이에게 인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갈 때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초등학교 가면은 무서운 선생님 있어서 공부 안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굉장히 겁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엄마는 초등학교에 가면 너를 좋아하는 선생님들, 친구들이 있어서 너가 정말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엄마가 있다면 그 아이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임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해준다면 아이는 빨리 세상에 나가고 싶을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나는 빨리 나가서 구경하고 싶어 라고 할 텐데 엄마가 맨날 슬프고 엄마가 맨날 우울하고 맨날 엄마가 아프고 이러면 아이는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겁나는 세상에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에는 아기에게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획 임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신하기 전에 미리 나는 임신할 거라는 거 남편과 상의하고 그리고 최소한 3개월 이전에 담배도 술도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능한 덜 받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궁 속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할 때 아이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데요.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태어나서의 환경이 더 많이 아이에게 자극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서 아이가 머물러야 할 아이방은 되게 예쁘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꾸며주는데 자궁 속의 환경에 대해선 많은 엄마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궁 속의 환경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궁 속에서 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임산부의 감정, 그리고 임산부의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임산부의 좋은 먹거리 이런 것들은 태아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궁 속의 환경 그리고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태아를 건강하게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게도 만들어준다는 걸 임산부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한 얘기인데요. 인생은 기회고 아름다움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꿈이고 도전이고 사랑이고 노래고 생명이고 행운이고 너무나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부모여야 되고 엄마 아빠여야 된다는 거예요. 태중에서 이런 거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아이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많은 것들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가 행복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따뜻하고 그리고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은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은 여러분 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안경,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이유에서 태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스럽고 두렵고 겁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걱정은 당겨서 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가 준비는 하되 걱정은 내려놓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걱정 대신에 여러분이 그 걱정에 사랑과 그리고 축복을 보내는 거. 걱정아 괜찮아. 나는 이걸 축복으로 돌아올 거야. 축복으로 받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임산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태민족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죠. 유태민족의 우수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마르크 하이네, 멘데스 존, 샤갈, 키신저 많은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유태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유태인 비율은 미국이 한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진들의 30% 이상 그리고 미국의 변호사나 노벨 수상자 30% 이상이 다 유태 민족이었다 그래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머리 좋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태인들의 그런 국민성 그리고 유태인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교육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임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아이를 가져서 행복하지 않는 엄마의 정서적인 정서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아이가 선물처럼 받아들여지고 그 선물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엄마의 마음이 아기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신 중에서 부성태교도 되게 중요해요. 아빠가 임신한 아내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출산기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엄마가 느끼는 스트레스, 엄마가 느끼는 안정적인 평안함 이런 것들은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태교 신기에 보면 번개가 치는 날 임신하게 되면 광기 어린 아이가 태어나고요. 강풍이 부는 날 임신하게 되면 변덕쟁이 아기가 태어나고요. 월식이 있는 날 임신하게 되면 망나니가 태어나고 술을 먹고 임신하게 되면 허약자 불구 주전뱅이가 나오고 객지에서 임신하게 되면 정신 이상 장애아가 나온다 그래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임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임신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임신의 그 첫걸음부터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환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말이 됐죠. 우리가 커다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작지만 소소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확실한 행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 오가고
그리고 임신한 아내들을 배려해주고 아기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은 나를 소소하게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교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못지않게 옛날에는 최윤희 선수, 수영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고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서 그 수영 훈련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육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노릇을 하는 거, 아이를 키우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육아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 그리고 주위에서 도와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고 행복한 정보를 알아가서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쥐를 실험했다 그래요. A라는 그룹의 쥐와 B라는 그룹의 쥐를 실험했는데 A 그룹의 쥐는 태교처럼 아주 따뜻한 태교 환경,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줬고 B 그룹의 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B그룹의 쥐는 중도에 사산을 하게 돼서 태어난 아기가 한쪽 팔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두 실험의 쥐 아이가 태교를 잘했던 그룹의 쥐는 태어나서 안 좋은 환경에서도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그룹의 쥐들은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 놓였는데도 그 좋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않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태교를 잘했을 때에는 세상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키워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한 60dB 정도 되는데 너무 큰 소리는 태아에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 많지 않는 환경에서 아이가 태중 환경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환경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소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태아도 임신부도. 조용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임신기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실은 직장인 엄마들은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런 소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빠의 그 중저음이 태아의 양수 속에서도 굉장히 또렷하게 들려서 태아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퇴근하고 와서는 항상 아기와 함께 태담태교도 해주고 아빠 이야기도 들려주고 이런 것들이 아기에게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두뇌를 좋게 해주는데도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동의보감에 보면 여러분 임산부가 화를 내면 태아의 피에 멍이 든다 그래요. 임산부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태아가 정신에 병이 든다 그래요. 무섭지 않나요? 임산부의 감정이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산부가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노출이 되는지 내 환경을 점검하고 알아차리고 태아를 생각하고 그리고 얼른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고 전환해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에는 탯줄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탯줄을 통한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답니다. 아이에게 인정받는 멋진 엄마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의 자존감과 그리고 행복감을 키워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영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임산부인 엄마가 먼저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엄마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임신기간 중에 엄마가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아이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흠집이 난 어떤 보석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보석상 주인이 흠집 난 이 보석에 그 흠집에 멋진 그 디자인을 만들어서 훨씬 더 멋있게 보석을 만들었다 그래요. 어쩜 임신기간 동안 우리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임산부인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멋지게 삶을 디자인해서 아기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임산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말을 매일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 자서전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다 그래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나의 약점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안 좋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힘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그 환경을 생각하는 내 생각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생각을 해서 아이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건강할까? 임신기간 동안 별일은 없을까? 나는 괜찮을까? 그런데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아내로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100% 중에서 우리가 4%의 걱정으로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나머지 96%는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은 우리 많이 해도 삶 속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될지 여러분 지금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신을 하면서 우리는 부모 역할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동안에 10명 내지 20명 이상의 교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많은 교사 선생님들보다 단 한 명 부모의 역할이 더 아이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엄마, 그 많은 교사들보다 여러분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한 명의 교사 엄마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나무는 5년이 지나서 새싹이 돋아나는데 하루에 5cm씩 6주 안에 3m를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인생의 숲에 어떤 것을 심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임신 기간은 이런 많은 인내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참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링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걷는 길은 항상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라고요. 우리가 임신하고 있는 기간 내내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엄마의 생각, 엄마의 마음가짐이 정말 임신기간 동안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임신 기간 동안 행복할 수 있는데요. 전기가 들어온다면,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전쟁이나 수용소, 외로움, 고문, 굶주림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체포나 협박이 없다면,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은행 지갑에 약간의 동전이 있다면 그리고 두 부모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결혼을 했고 내가 남편이 있고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아가를 더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부모, 그리고 사명감을 가진 부모다운 부모는 공부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멋진 부모의 시작은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